안녕하세요. 라포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장소에 왔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그 노숙인 인문학을 하고 청소년들 그리고 미혼모 등 좀 힘겹게 사는 분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 열등감 또 컴플렉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만났던 경험담을 묶어서 제가 결핍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을 2권이나 썼습니다. 결핍을 즐겨라 그리고 결핍의 힘. 이 2권의 책을 쓰면서 저도 항상 그런 어떤 지적 결핍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저희 라포TV에 아주 귀중한 손님께서 오셨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신 양용준 원장님, 정신건강의학과 오늘이라는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양용준 원장님을 모시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울증에 대해서 컴플렉스, 그 다음에 뭐 기타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여러 정신적인 어떤 그런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좀 전문가의 시각에서 좀 상담도 받고 조언도 듣고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모신 양용준 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역시 작가님이라서 술술 말씀 이거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 의학 쪽에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제가 얼핏 듣기로는 요즘 정신건강의학과는 굉장히 핫한 분야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얘기일 텐데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그 정혜신 씨의, 정혜신 정신과 전문의, 네. 그리고 또 김현경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네. 정신분석을 오랫동안 받은 경험을 네. 통해서 정신분석과 관련된 책들을, 일련의 책들을 계속 내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초창기 책 중에 사람 풍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 거기 서문에 현대인들의 3대 질병을 네. 우울증, 비만, 암 이렇게 네. 3가지를 꼽더라고요. 네. 근데 암을 제외하고는 사실 우울증이나 비만은 다 공통적으로 마음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당연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고 네. 자기 마음 아픔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현상들이 자연스럽다. 그래서 네. 심리학 책도 나오면 굉장히 많이 팔리고 네. 정신 건강과 관련된 관심들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것과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만 저도 네.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꾸준히 책을 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작년 말에 10번째 책을 썼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10번째 책이 가난할 권리라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와, 네. 용어가 좀 독특하죠. 네. 출판사 사장이 굉장히 싫어했던 제목이에요. 책 제목에 가난이 들어가면 누가 사겠느냐. 네. 부자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늘 가난한 사람들 만나왔기 때문에 네. 제가 했던 경험담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가난할 권리라고 제목을 줬고요. 네. 의미는 이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네.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 네. 우리 정신과 전문의이신 우리 원장님, 양용주 원장님께 제가 네. 가난할 권리 졸저이긴 합니다만 아이고. 선물을 드리면서 오늘 아이고, 만남을 시작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 사인도 해주셨네요. 글씨가 좀 별로 좋지 않죠. 아닙니다. 서체가. 고맙습니다. 네. 이 최 작가님, 우리 최준영님께 이런 귀한 선물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책을 잘 보고 네. 또 가난한 분들한테 또 제가 도움될 수 있는 일 뭐가 네. 있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제가 이제 노숙인, 재소자, 미혼모, 탈학교 청소년 이런 친구들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증에 많이 빠져 있어요. 네. 근데 우울증이란 말을 사전적 의미는 저도 압니다만 네. 그 임상학적으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네. 다양한 케이스 이런 것들은 네. 전혀 제가 공부를 해본 바가 없어서 네. 우울증에 대한 개괄이랄까요? 네. 전반적으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던 게 어떤 우울증이나 비만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나 암이 3대 질환 이런 얘기도 어떤 작가님께서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울증이 WHO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우리에게 이 사회적 부담을 주는 그런 질병이 2위 가까이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는 예전에는 우울증도 누구나 겪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마음의 감기라고 했지만 실제로 저는 이제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나 강의 갔을 때 우울증 감기가 아니라 폐렴이나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폐혈증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좀 위험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반드시 조기에 치료를 해야 회복이 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이거든요. 분명히 제가 질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면 가벼운 우울감이나 우울증이 가볍게 올 때는 잘 지나갈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치료받지 않았을 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특히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가 우울증, 우울장애라고 진단받을 정도로 심각해지면 자살 사고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초반에 조기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폐렴, 폐혈증, 감기는 약 안 드셔도 되지만 좀 심각하신 경우에는 폐렴, 폐혈증 때 항생제를 안 쓰면 안 되듯이 우울증도 적절한 조기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특히 어떤 증상이 주된 거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재미가 없어집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어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테면 어머님들이 자기 자식을 키울 때는 사는 게 힘들어서 자기 자식이 예쁜지 모르고 그냥 키웠다는 분도 있는데, 이제 여유가 되시니까 손자, 손녀, 아기들 볼 때는 너무 좋아하세요. 오는 거가 제일 기쁜데 이거조차도 재미가 없어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냥 오지 마, 귀찮아, 오지 마. 재미가 없어지고 아무런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의욕도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재미나 관심이 없어지는 게 제일 큰 이제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초반기에는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식사도 못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체중 감소가 있기도 하고 혹은 체중이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신체 증상이 오는데, 나중에 되면 무기력해지는 게 큽니다. 무기력해진다는 게 뭔가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기운이 없어.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놓치기 쉬운 게, 야, 너 나가서 운동을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로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마음의 힘, 의욕이 없어지고 그게 정말로 신체적으로도 힘이 없어져서 전화가 오는데, 심지어는 침대 옆에 전화가 있는데 전화를 뻗어서 이렇게 받을 힘이 없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제 환자분은 하루 종일 방에서 이제 와치를 차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이 침대, 말하자면 침대 감옥처럼 거기에 있으시면서 하루 종일 20발자국도 안 움직이셨다고 해요. 그게 정말로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고 몸도 같이 힘들어지면서 이게 그렇게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죠. 제가 노숙인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노숙인들이 굉장히 억울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길거리에 쓰러져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네. 사지 멀쩡한 것들이 왜 일 안 하고 구걸하냐. 네. 사지만 멀쩡하다고 다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의지가 있어야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빚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네. 일해봐야 이자 감당도 안 되고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도시상치 일을 해야 되는 목표를 잃어버렸다. 네. 심리적 공황 상태, 네. 우울증이죠. 네. 거기 하나만 더 붙이시면 내가 우울증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셨던 분도 많으셔서, 네네. 그래서 약을 드실지 혹은 다른 치료를 받으실지 그런 곳조차도 가까운 정신과에 가셔서 네네네. 상담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우울증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요즘 현대인들 또 현대 사회에 대한 또 뭐 진단까지는 아니지만 좀 네. 현상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네. 국가나 유엔 기구에서 낸 통계예요. 네. 정확한 통계인데 외로움을 느끼는 세대가 20대가 훨씬 더 높더라고요. 네. 한 25% 이상, 28% 정도가 젊은이들이 외로움을 느낀다. 네.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워낙 자발적이고 스스로 좀 고립감을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관계를 잘 못하고 네. 또 그다음에 능력주의 사회에서 네. 자기 능력이 어떤 한계를 느끼면서 3%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든가 뭐 대기업에 취직하지 못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서 오는 열패감, 뭐 그런 거 어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울증 이제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네. 결국 이제 우울증으로 가는 거죠. 네. 이 현상에 대해서는 좀 정신과 전문의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 외로움, 청년 우울증. 네. 그 통계 얘기하셨는데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힘겹게 지나왔잖아요. 네네. 당시에 이제 전 국민의 어떤 이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서 분기별로 이제 국가에서 계속 통계를 냈어요.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가장 힘들어하는 그 세대가 20대, 30대, 네. 젊은 층이 제일 힘들어했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외로움을 측정하진 않았지만 네. 사회적인 고립, 사회적인 관계의 단절, 이런 데서 오는 거를 가장 힘겨워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의 3년 넘게 이렇게 고립되고 단절된 관계를 겪으니까, 보세요. 청년들은 대학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죠.
직장인도 회사에 가서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 되죠. 그 이전에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그 이전에 초등학교 애들도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사회성을 키워 나가야 되는데 그런 시기가 딱 단절이 돼 버렸죠. 안 그래도 이 대인 관계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은데 그때 기회를 잃어버린 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요즘 보시면 전화하면 되게 싫어하는 힘들어하는 분들 청년들 많잖아요. 전화 공포증처럼. 그래서 문자나 심지어는 카톡도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외로움이 사회적 관계의 단절, 대인관계 어려움 이렇게 대변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 현대인들이 우울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좀 뭔가 우리 사회를 좀 더 밝고 네. 명랑하고 네, 또 이렇게 우울하지 않은 네, 기쁘고 즐거운 네, 일이 많은 그런 사회가 네, 돼야 될 텐데 네. 점점 우울증에 빠져 있는 환자들은 좀 숫자는 늘어나고 있고 네. 사회 전반적으로 좀 우울한 분위기 이런 네. 것들이 있고 성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게 관계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 지수를 나타내는 것도 건강이라든가 어떤 뭐 이차적인 물리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 관계로부터 현원한다 네. 이 말씀인데 결국 네. 우울한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과 합리적인 관계, 네.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네. 그렇죠. 네. 하여튼 뭐 오늘 뭐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네. 그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오랫동안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사실 오늘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지 않게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 네. 라포TV 시청자분들도 원장님 네. 설명 들으면 아 그렇구나라고 저처럼 네. 무릎을 치면서 들었지 않았을까 같아요. 네. 네, 오늘 양윤주 원장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것. 네. 결국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 개인적인 시간 이런 것들을 보내는 시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성이 점점 떨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어서 나 그냥 안 태어났으면 혹은 내일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